자, 봐봐. 조선왕조 500년 놓고 봤을 때 전기와 후기의 기준이 뭐가 된다고 했지? 임진왜란. 그렇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이제 달라진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백성들한테 뭘 잘해줬어? 그래서 뭔가 이 이후에 달라지는 세금 제도는요, 전에보다는 백성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원칙이야. 첫 번째, 자, 조선의 세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다. 우리가 당나라의 세금 제도 세 가지, 조, 용, 조 생각나는 사람? 물론 없겠죠. 딱 까먹죠. 양수했으니까. 조용조는 기억이. 오케이. 조용조. 당나라의 세금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 세금도 그렇게 산다 보면 된다. 우리도 세 가지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세. 전자가 뭐라고 했지? 그렇죠. 토지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야. 근데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매긴다고 했지? 조선 전기에는요.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에서 등급을 나눠서 매깁니다. 그러니까 연간 어떻게 매겨? 올해는 풍년, 올해는 흉년, 올해는 중간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 농사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매겨. 맞아요. 그리고 전부는 여기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땅, 아 여기는 돌이 많아서 농사가 좀 잘 안 되는 땅, 여기는 물이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땅,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의 등급을 나눠서 좀 잘 되는 데는 세금 많이 매기고 안 되는 데는 세금 깎아주고 해. 자, 근데 그 조사를 누가 하겠어? 관리가 하죠. 아 근데 일단 참 이렇게 체계적인 제도는 누가 만들었겠노? 세종. 이렇게 체계적으로 등급 나누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똑똑한 임금 했겠지. 대부분은 누구다고? 세종이 한 거야. 세종 때 한 거다. 근데 처음에는 그 취지가 좋았어.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 관리가 조사하러 나옵니다. 올해는 진짜 가뭄이들하고 농사 하나도 안 됐어. 그런데 올해도 풍년 매겨. 와, 이게 자갈밭이라서 농사 하나도 안 되는데, 오, 여기 땅 좋은데 최고 등급 이렇게 매기는 거야. 그럼 원래의 취지는 뭐냐면, 제일 좋을 때는 1등급, 제일 안 좋을 때는, 아니, 제일 좋을 때는 3을 내고, 안 좋을 때는 1을 내기로 해놨거든.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 한 번도 1을 내는 적이 없어. 늘 3% 세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차라리 깎아주지 말고, 한 번도 이거 혜택 받을 일이 없잖아. 네. 그럼 맨날 이거니까 차라리 그냥 이가 좋겠네. 어떻게 맞아요. 이렇게 조사하지 말고 영원히 정해놓고 한 가지 방법으로 매기자. 이게 뭐라고? 영정법. 정해진 율을 그냥 고정으로 매기는 거야. 그러면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노? 풍년,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두를 징수한다. 고등학교 가면 1결당 4두 요거까지 외워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 풍년, 흉년 관계없이 매긴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제 전세. 전세. 전이 무슨 전자라고? 가전자. 토지세에 대해서 그렇게 매긴다는 거다. 두 번째 대동자 공납이다. 공납. 공납이 뭐라고 했지? 각 지역에 특산물을 내는 제도야. 자, 특산물을 내면 우리가 아는 특산물 생각해봐봐. 창원은 특산물로 세금이 뭐가 나올 것 같아? 창원에서 유명한 거는 오케이. 창원 당감이 세금으로 낼 거야.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당감을 세금으로 내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사과가 나오고, 통영은 뭐 굴, 울릉도 오징어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세금으로 내는 거야. 그러면 정부는 그 오라는 특산품 가지고 바로 쓰면 되겠지? 자, 근데 창원에 농사 짓는 사람이 세금을 내갖고 서울에 싣고 가야 돼. 근데 이 사람 평상시 농민이야. 그러면 이 보관하는 기술이라든지 싣고 가는 운송, 택배업자만큼 기술이 있겠나 그게? 그렇죠. 가다 보면 가서 박스로 풀었는데 한 2개가 썩었어. 그러면 그거 다시 보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요, 태풍이 창원에 스치고 와가지고 창원의 단감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도 창원의 세금은 단감을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창원에서 진주로 단감 사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진주 사람은 와, 얘는 단감 안 사면 안 되는 줄 알아. 어떻게 팔 거야? 비싸게 팔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치 이게 뭐냐면 방납이야. 대신 사갖고 내주는 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잖아 이게.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준다? 이번에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대동법으로 바꿉니다. 이 동자가 한자로 무슨 동자겠노? 같을 동자. 그래서 여기서 자 봐봐, 전국으로 그래도 똑같이 낼 수 있는 거 지금 같으면 뭐를 내면 제일 좋겠노? 돈을 내는 게 제일 좋잖아. 맞아요. 근데 그때는 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가 있었다고? 쌀. 쌀. 그래서 그 쌀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동미라고 하는 거야. 미자가 쌀미자야.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그냥 쌀을 세금으로 내. 쌀은 어디나 난다 이가. 그리고 싣고 가는 동안에 쌀은 다른 것보다는 파손 위험이 덜하겠지. 그래서 쌀을 세금 내. 근데 여기는 쌀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돈을 내야 됩니다. 비단을 내도 돼. 그래서 그렇게 내는 제도가 뭐라고? 자, 봐봐.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이 심하다. 아까 방납 뭐라고 했노? 대신 옆에서 사줘야 된다든지 안 나오는 데는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돼 있노? 토지를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으로 징수한단다. 자, 그럼 요거를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하진 않았어. 일단 경기도 지역 일부 합니다. 근데 요거를 백성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렇게 되면 좋아하겠지. 근데 누구 한 명은 싫어한다? 누가 싫어할까? 나라가 실시됐는데 양반 중에서도 누구? 지금 기준이 뭐라고 했노? 옛날에 공납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을의 세금이 거기 나오는 거구나. 마을 기준으로 인구 기준으로 세금이 나와. 근데 여기 지금 세금 기준은 뭐가 바뀌었노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그러면 지주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아니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지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처음에 광해군 때 실시가 시작이 됐어. 그러다 나중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는 100년이 걸렸어. 그래서 조선 후기 그 뒤로는 대동법이 됩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 생각해봐봐. 전에는 뭐 굴, 당감, 뭐 귤 이런 거 올라오면 그대로 쓰면 됐잖아. 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세금이 뭐가 올라올 거야? 쌀만 올라와. 그럼 정부가 쌀만 먹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쌀을 가지고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갖고 와야 되는 거라. 그거를 누가 하냐고요? 자, 그거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고? 공인. 그럼 그 사람은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근데 조선의 기본 정책은 뭐냐면 이성계가 정권 잡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해도 과정법이라고 했지. 토지 제도를 제일 먼저 손봤어. 그래서 기본은 농업이 조선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같은 상민이라 해도 농민은 대우받아도 상민은 대우 못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정부가 장사를 인정해줬다고. 그러면 이제는 조선 후기에 되면 어떻게 되겠노?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정부도 장사를 장려하잖아. 그래서 공인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제는 뭐가 된 거고? 쌀이 돈이 됐지. 그래서 상품 압대 경제가 발달하고 나중에 되게 되면은 이 장사가 돈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장사를 하네? 시중에 전국적으로 조선 후기가 한번 상업이 발달하게 돼. 그럼 장사가 잘 되면 시중에 돈이 돌아. 그 돈이 뭐야? 엽전 중에서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 우리. 그래갖고 상평통보 적힌 거. 예, 조선시대 최고의 돈이 상평통보가 이때 많이 유통이 되게 됩니다. 자, 장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 뭐라 부른다고? 공인이 아주 중요하다. 공인. 그래서 갈로 뭐라 되노? 공인이 등장했다고 돼 있지. 대동법 실시 이후에 등장한 상인이 뭐라고요? 공인이다. 공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냐면 군역이 남았습니다. 군역. 군역이 뭐라고 해노? 군. 그래서 조선 우리 호패에서 뭐가 적혀있어? 너 지금 군대 가야 된다고 했지? 16세에서 60세까지 군대 가야 돼. 근데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된다고 했노?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 깽이 버리고 와서 싸움하니까 됐나? 그래서 뭐를 만들었지? 직업군인제도. 훈련도 가면서 훈련받는 군인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직업군인을 한다. 직업군인의 뜻은 뭐야? 직업이 군인이야. 그럼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줘야 돼? 돈, 월급 줘야 돼. 그럼 월급이 어디서 나올 거냐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16세에서 60세 남자까지 그냥 불러서 하면 됐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다 부르는 게 아니고 직업군인을 선발해. 그 사람들한테 월급 줘. 그럼 이제 안 와도 되는 사람이 생기잖아.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할 건데? 1년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개념으로 치면 군대 안 가면 꼬박꼬박 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군대에서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아까는 세금을 뭘로 부과했지? 쌀로 부과했잖아. 여기는 세금을 뭘로 부과하냐면 군포. 포자가 무슨 포자냐면 비단포자야. 비단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라. 근데 이거 봐봐. 이거는 내가 땅이 없으면 세금 안 내도 돼. 맞지? 이거는 특산물이니까는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면 돼. 근데 군역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16세에서 60세까지 죽을 때까지 세금 내야 됩니다. 맞지? 그러면 양반들은 이게 좋을까? 그러면 실제로 양반들은 또 군대 안 가. 왜? 이 사람 벼슬길에 나가면 군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이 그냥 군역을 내야 되는데 1년에 비단 2필이 쉽지 않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앞에 거보다는 농민들이 뭐라고 돼 있노? 군포 부담이 증가되는데 이때 군포가 어느 정도로 부담이 됐냐면 조선 후기에 나중에 가면 삼정의 문안이 나올 건데요. 뭐 지금 현재 죽었는데도 호적에 정리가 안 됐다 해서 할아버지한테도 세금이 나오고 이번에 갓 태어난 갓난 애기한테도 세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군포가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은 내야 되는 거니까. 군역. 요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요것도 첫 번째는 자 이렇게 군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로 뭐라고 돼 있노? 1년에 2필을 내는 것을 한 필로 깎아줘. 와 그럼 일단은 좋아졌잖아. 맞지? 비단 2필 내다가 한 필로 깎아줘. 근데 군인들의 월급을 줄인 건 아니거든. 그러면 세금이 들거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다른 데서 걷어야 되겠네. 그제? 그럼 다른 데서 걷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자 줄어든 군포 수입은 뭘 한다 이다 이노? 결장미. 미가 무슨 미자라고 했지? 쌀미자.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내만 들어봤는데 쌀미자도 쌀미자 쌀 그러니까 이거는 땅이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매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선무군관포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벼슬을 주고 그 사람한테 네 벼슬 대신에 내가 너한테 벼슬을 주니까 1년에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하는 거더라. 그리고 또 지금의 개념은 지금 재산세 명목으로 어장 있는 사람은 어장세, 염전 있는 사람한테는 염세, 배가 있는 사람한테는 선박세. 그래서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좀 더 걷는 거야. 그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줄었지. 줄은 대신에 그 부담을 누가 가져간 거야? 좀 있는 사람이 가져갔잖아. 그래서 골고루 나눴네.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 균등하게 역을 부담했다 해서 균역법. 다시. 자, 조선의 세금 세 가지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전세는 뭘로 바뀐다고? 조선 후기에 가면 영정법으로 바뀐다. 뜻이 뭐라고? 영원히 정해놓고 한 가지로 매긴다. 어떻게 정한다고? 풍년, 흉년에 관계없이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특산물을 내는 공납제도는 뭘로 바뀐다? 공납은 대동법으로. 이 대동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으로 바뀐다. 균등하게 역을 부담하는 제도로 바뀐다. 이게 조선의 세금 세 가지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 문제를 만들었지만 한 50문제까지 만들 수 있는 파트야. 한 시간에도 모자란 분량입니다. 여기가. 이 시점에서 카메라 쫙 한 바퀴 돌리자. 야, 안 자는 사람은 고개 숙이고 자는 사람 오 예성이 괜찮고 저쪽에 계속 자는 사람 나오고 있나 지금? 네, 아마 오케이. 요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